반갑습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입니다. 저희 급등 시그널은 종목의 대시세가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에 대한 신호들, 그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은 구독 버튼 꾹꾹꾹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급등 시그널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께 2023년도에 핵심이 될 수 있는 산업 리포트인 이 로봇 섹터에 대한 산업 총정리집을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로봇 산업의 흐름부터 관련주까지 정리되어 있는 로봇 산업 총정리집이기 때문에 오직 급등 시그널 채널에서만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리포트를 받아가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시면은 아마 어떤 식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의 본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핵심 내용, 삼성 AI 로봇 올인 AI 대장주는 이 주식입니다. 앞으로 500% 이상 올라갈 이 주식은 뭘까요?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 핵심적인 내용만 집중적으로 골라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핵심은 2월 달이 오기 전에 공략해야 될 종목은 이라는 뜻입니다. 2월 달 전까지 최대한 먼저 잡으시면 좋을 만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따른 내용들로는 지금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이 선방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시장 성장이 둔화된다 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사실 이번에 AI에 대한 급등이 나올 수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2조가량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AI 시장에 대한 주목도, 물론 챗 GPT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메모리 반도체가 2026년까지 반도체 산업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을 전망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메모리 반도체가 시장에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2026년도 전까지 가장 높은 성장률이 나온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구간에서 어느 구간을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을 이해하는, 그것도 그냥 말이 아니라 복잡한 말을 이해하는 로봇을 개발을 이미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 주소와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성까지 말씀을 들을 예정이고요. SKT에서 이번에 AI 커피 로봇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5년 내에 시장 1위를 목표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AI에 대해서 진출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LG, 삼성, 통신사들, SKT, KT,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했는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뭔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인 이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선방에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호실적에도 무너졌다는 건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 매출이 무려 65조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에서 2%가 증가했는데, 2%가 증가했는데 왜 빠졌냐? 바로 2016년 3분기 이후로 지금 거의 7년이 지났죠. 7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매출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즉 계속적으로 폭발적인 매출이 성장이 나왔었는데 점점 그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매출이 감소로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려가 지금 시장에 접목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가 지금 따르는 위기에 맞춰서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인력의 5%를, 그러니까 총 1만 명을 감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감원을 하는 건 감원을 하는 거고, 반대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는, 앞으로 시장이 커질 인공지능에는 돈을 투자하겠다. 즉 이 개발업체인 오픈 AI에 수십억 달러, 정확한 투자 규모가 나오진 않았지만 12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이 클라우드 성장을
대체할 만한 인공 산업으로 인공지능을 선택을 했던 건데 그게 왜 대단하냐?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이 오픈 AI의 챗 GPT가 40일 만에 일일 사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해 버립니다. 원래 5일 만에 100만 명이었거든요. 물론 초반에 이슈가 빡 들어오면서 100만 명까지는 금방 올라갈 수 있지만 1000만 명 이렇게까지 쉽게 올라갈 수가 없는데 무려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챗 GPT에 대해서 열광을 했는데 아니 도대체 이 챗 GPT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요? 이게 얼마나 지금까지 얼마나 발전을 했고 앞으로 얼마나 발전을 할 수 있는지 먼저 알아야겠죠.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 GPT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열광하는 이유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하는 가장 큰 방법. 사람과 원숭이가 다르고 사람과 뭐 고릴라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것 중에서 가장 큰 사회적인 도구인 이 언어를 인공지능이 배울 수 있다는 게 엄청나다라고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엄청난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나온 게 2018년도거든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이죠. 2018년 전에 GPT-1이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는 1억 1,700만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파라미터가 이제 인간으로 치면 이제 시냅스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뭐 기억하고 처리하는 그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당시에 이 1억 1,700만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했을 때는 이 가능한 기능이 이제 두 문장 정도를 주어졌을 때 관계를 유추하는 정도였습니다. 아주 간단한 명령어, 간단한 유추 정도만 가능한 수준이었는데 GPT-2가 19년도에 출시됐습니다. 1년 만에 출시가 됐죠. 근데 이때 무려 15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1년에 벌써 거의 14배에서 15배 가까운 성장을 보여줬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15억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한 이 GPT-2 같은 경우에는 번역도 하고 대화도 하고 장문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유추, 여기서는 번역, 대화, 장문까지 넘어가는데 이번 2020년도에 출시됐던 GPT-3 같은 경우에는 무려 1750억 개입니다. 여기서는 100배를 성장했죠. 100배를 성장해서 파라미터를 보유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 유발 하라리가 GPT-3가 작성한 서문을 읽고 와 이거는 내가 쓴 글이랑 똑같다. 내가 쓴 글과 수준이 비슷하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성능을 보여주고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거겠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2023년도 초에 뭐가 나온다 했죠? GPT-4가 공개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오픈 AI는 올해 초, 2023년 초에 GPT-4를 공개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업계 관계자들은 대략 100조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100조 개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마 순차적으로 올라가서 1조 개까지는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일각의 평가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100조 개의 파라미터를 보유하는 게 목표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사람의 뇌 수준이 100조 개의 시냅스를 갖고 있습니다. 100조 개의 파라미터를 갖고 있다는 거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랑 유사한 수준의 정보 처리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수준이 사람의 뇌 수준으로 발달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뭐 자율주행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예술 활동도 있고 막 다양한 이 미래 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데 아마존에서는 이미 개인화 서비스를 AI에 접목시켜서 상품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어떠한 고객이 이 아마존에서 아기용품, 유아용품을 막 검색을 한 거죠. 막 검색을 하고 그 컴퓨터 그 아이디로 부모님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추천 상품에 육아용품이 나와가지고 이 부모가 아니 무슨 이런 식으로 나오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딸이 임신을 했었다. 그래서 그 딸아이가 검색했던 데이터베이스로 그 부모님한테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이 엄청난 상품 추천에 대한 서비스도 이미 사용 중에 있는 게 아마존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AI에 대한 시장 규모는 이제 작년 기준에서 이미 120조 4천억으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근데 문제는 1년 1년 지날 때마다 매년 30%가 넘게 산업이 성장을 해서 2027년에는 564조로 5배를 더 성장합니다. 여기에서 더 성장한다는 게 엄청나게 산업의 캐파가 급박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요. 단순히 이 AI 섹터 하나만 올라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산업까지 같이 성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섹터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조정 나오면 어떡하냐? AI 섹터가 조정이 나왔는데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냐? 걱정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과거에 나왔었던 뭐 NFT나 메타버스 같은 테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돈을 벌어다 주고 산업의 규모가 그보다 더 큰 2023년의 핵심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반도체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AI 덕에 대박이 납니다.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가 2026년도까지 가장 높은 성장률이 전망이 되고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감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향후에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가장 아 향후에 반도체 산업들 중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높은 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2021년부터 2026년도까지 전체 반도체 시장의 연평균이 6%가 좀 안 되거든요. 메모리 반도체는 7%에 육박하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거의 10%에 육박한 성장률이 기대가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AI뿐만 아니라 5G도 그렇고 이 고성능 컴퓨터 HPC도 마찬가지로 첨단 산업이 모두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전환되는 시점이 2023년 3분기 그러니까 올해 3분기부터 메모리 업황이 개선이 되고요. 24년도부터는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자, 그래서 방금 말했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성장하고 그중에서 낸드 플래시의 성장률이 높은데 그럼 낸드 플래시를 장악하고 있는 게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낸드 플래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도합 52%, 50% 이상을 장악을 하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본격 반등을 힘입어서 국내 증시도 같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움직임 상당히 좋았고요. 이미 그걸 알고 외국인들은 1월 달부터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순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미 1월에 삼성전자에 들어간 금액만 순매수가 1조 5천억에 육박합니다. 아니 12월 26일부터 1월 26일까지가 1조 5천억 그리고 1월 2일부터 1월 26일까지는 무려 2조 1천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현상이 아니라 이미 해외에서도 반도체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반도체 기업들도 AI에 힘입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단순히 이건 테마가 아니라 산업으로 묶이면서 매수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21년도 2년 전에 3월에는 이게 5.3달러였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마이너스 50%가 넘는 거의 마이너스 60%에 육박하는 2.2달러 수준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0조 원대 후반에 투자를 하겠다 했는데 50% 이상 감축을 했고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생산량을 20%, 설비 투자는 30%를 축소하면서 감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삼성전자는 더 이상의 감산은 없다.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 부분에서도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반도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와 AI와 여러 가지를 엮어서 밸류 체인을 하나 만들어서 시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현재 미래 산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어디에 투자를 하셨나요? 삼성전자가 바로 로봇에 투자를 했죠. 그 기업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국내 협동 로봇 시장의 점유율 1위가 두산 로보틱스거든요. 근데 이 두산 로보틱스의 모회사인 두산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이 더 높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90%를 들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10%밖에 안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투자한다는 이 재료 자체가 얼마나 시장에서 강하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다가올 미래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이 로봇 활용을 늘릴 거고요. 삼성이 구상하는 이 로봇 생태계 안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삼성은 이 로봇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과 AI를 같이 보고 있어요. 동시 공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특히 이번에 최근에 국내 최초로 한국표준협회 AI 신뢰성 인증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의 로봇 청소기 AI와 스마트스윙스의 홈케어가 국내 최초로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AI 신뢰성 인증을 획득을 했고요. 여기에 이 삼성의 로봇 청소기 안에 이 라이더 센서와 이 3D 센서를 적용을 해서 100만 개에 대한 이미지를 이미 딥러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가구도 구분하고 가전, 컵, 강아지나 생물들 이 20종에 대해서 이미 사물 인식을 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바라보고 있는 그림은 반도체와 로봇과 AI를 연결해서 이 밸류 체인을 확보해서 앞으로 생활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성과를 내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용한 로봇 청소기가 얼마나 대단하냐. 바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로봇 청소기에 청소를 하다가 앞에 물체가 있으면 피해갔잖아요.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앞에 있는 물체가 깨지거나 위험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은 그 유리컵 부분을 회피해서 청소를 하고요. 반려동물의 배설물이나 오염물 같은 경우에도 더 먼 거리에서 청소하는 상당히 지능적인 여건에 맞는 판단을 로봇이 직접 한다는 뜻이겠죠. 그거를 어떻게 하냐? AI를 접목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단순한 인식을 했죠. 앞에 물체가 있다, 피해가라. 그랬던 이 로봇이 딥러닝 AI 기술을 통해서 기술의 발전이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됐고요. 당연히 이런 기술을 로봇에다가 딥러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 데이터들을 전부 다 학습하고 인지하면 할수록 오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즉 일반적인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 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올 수도 없고 인지를 시키면서 시행착오를 겪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테크 혹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유리한 산업이 AI 산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이미 해외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앞서 나가요? 알파벳 앞서 나가는 구글입니다. 이미 지난해 일정 수준 말을 알아듣는 로봇을 개발한 구글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로봇들이 물을 가져와라 라고 말을 하면은 물을 갖고 올 수 있겠죠. 단순 명령은 듣겠지만 내가 물을 쏟았는데 도와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은 주방에 가서 수건을 갖고 와라 라고 로봇 내부에서 그 목록 내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즉 다양한 판단, 그 상황에서 최적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로봇에 넣는 게 AI고 나중에는 물을 떠와라가 아니라 목마르다. 목마르다 하면은 로봇이 목마르세요? 물을 떠다 드려야겠네요. 평소에 어떠한 음료수 혹은 어떠한 커피 혹은 따뜻한 커피를 드시니까 따뜻한 커피를 갖고 와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이 사람의 평균적인 패턴을 판단을 해서 일상생활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수준까지 점차 올라가는 게 현 시장에서 AI와 로봇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언어 모델을 개선해야 로봇 성능에 효과가 있는 만큼 AI 같은 경우는 사실 디지털에서는 이미 성공적입니다. 뭐 그림도 대신 그려주고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로봇을 결합해야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로봇과 결합하는 게 우리에게는 도움이 된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얼마 전에는 치킨을 튀기는 로봇이었는데 이번에는 커피 로봇입니다. FKT에서 AI 커피 로봇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5년 내에 시장 1위를 목표로인데 국내 로봇 제조 선도인 두산 로보틱스, 아까 뭐 비교됐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SK텔레콤은 무인 커피 로봇 AI 바리스타 로봇을 출시를 했습니다. 커피 로봇은 커피, 뭐 에이드, 20개 종에 대한 음료수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아까 말했죠.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커피를 즐겨 마시고 어떤 에이드를 즐겨 마시고 커피를 좀 진하게 마시는지 이런 취향에 맞는 커피 맛을 추출할 수 있고요. 로봇이 컵 뚜껑까지 닫아서 음료 단계를 제조 단계를 마무리하는 기능이 업계 최초로 도입이 됩니다. 즉 이제는 무인 편의점이 아니라 무인 카페가 생기는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플랫폼을 통해서 뭐 메뉴, 지점별 매출, 뭐 원재료가 얼마큼 남았는지, 기기는 지금 배터리가 충분한지, 상태가 어떤지 실시간으로 점주에게 제공하는 기능까지 탑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무인 편의점이 아니라 무인 카페가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카페나 아까 뭐 로봇 치킨을 튀기는 로봇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꾸 커피, 로봇 이런 로봇들이 발전을 하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커피, 카페 혹은 치킨집, 즉 이 로봇 산업도 매출을 내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상생활에 파고들 수는 있지만 실적을 낼 수 있는 분야로 현재 침투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성공을 하게 된다면은 일상생활에 침투하는 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과 2018년, 2019년도까지 전기차가 시장에서 도로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많이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고속도로든 아니면 도로를 달리면 전기차가 금방금방 보이듯이 지금 시대에는 이 새로운 문화에 대한 도입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KT에서 올 상반기에 믿음을 공개를 하죠. 이게 적은 학습 데이터만으로도 사용자의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목마르다, 커피를 쏟아왔는데 도와달라 이런 식으로 이런 사용자의 적은 의도를 가지고도 사용자의 의도를 판단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이 한국판 챗 GPT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와 서비스형 플랫폼을 해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실 이 구독형 서비스라는 게 돈이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로봇만 주는 거예요. 로봇만 주게 되면은 그 로봇 안에 들어가는 AI 소프트웨어는 이런 KT나 KT 뭐 믿음 이런 쪽에서 제공을 해주겠죠. 자, 그러면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 KT라는 데이터 센터 안으로 정보가 모두 다 모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빠르게 다시 교육을 해서 더 개발하고 오류를 줄일 수가 있겠죠. 반대로 수익은 계속적으로 구독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수익성으로도 좋고 기술 발전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T가 그러한 부분을 노리고 진행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자사 서비스, 기가 진일 뿐만 아니라 뭐 로봇, AI 스페이스, 뭐 인공지능 컨택터 등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 분야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하루 종일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앞으로 먼 미래에 나오는 기술들 있죠. 막 AI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통해서 완전 자율주행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좋겠지만 지금 당장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이 AI에 대한 핵심 기술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바스 AI입니다. 아니 이거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냐? 많이 올랐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셔야 되고 이 종목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1999년도에 설립돼서 2009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국내 1호 인공지능 상장사입니다. 근데 이 기업의 강점이 뭐예요? 바로 음성인식, 음성합성, 필기인식, 광학문자 인식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요. 이 필기인식 우리가 글을 쓰면은 그 글을 다시 데이터화해 가지고 뭐 우리가 자동차나 뭐 이런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 결제할 때 사인화할 수 있는 기술들 아니면 광학문자 인식 이런 것들 있죠.
뭐 우리 주민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은 음성인식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한테 땡땡아 이것 좀 부탁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인식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들 뭐 시리, 애플의 시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음성을 인식하죠. 과거에는 시리한테 시리야 오늘 날씨 좀 알려줘 라고 했을 때 거의 못 알아들었었는데 지금 어때요? 상당히 잘 알아듣습니다. 이 음성에 대한 엄청난 훈련과 반복적인 정보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선이 됐는데 문제는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SKT나 KT나 LG나 대다수의 통신사에서도 뛰어들 수 있었던 게 엄청나게 많은 음성에 대한 빅데이터를 갖고 있죠. 즉 어른 목소리, 어린아이 목소리, 여자 목소리 성별할 거 없이 상당히 많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만큼 이 음성에 대한 특히 이 AI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부탁할 때 결국 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음성 인식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래 산업 AI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산업과 앞으로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목의 상승세가 너무나도 높았죠. 특히 최근은 바닥 대비해서 거의 150%, 160%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상장 이후에 가장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이 윗구간에서는 현재 악성 매물이 없는 상태거든요. 악성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단기 고점을 추측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해당 종목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종목을 관심 종목에만 넣어놓은 상태에서 지켜보시면 되는데 일단 가장 가까운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가까운 이슈 중에 하나인 이번에 챗 GTP4 그리고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KT의 믿음 이 두 가지의 이슈에 맞춰서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AI 이슈에 맞춰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5일선이 깨져서 내려가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전혀 없으시고요. 본격적으로 거래대금이 시장에 투입되면서 강한 장대 항봉을 만들었던 주가가 시작했던 구간까지 즉 만원 구간까지 종목이 충분한 낙폭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종목을 공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즉 만원 구간 부근에서만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아니 한미반도체가 갑자기 왜 나오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거기에 따른 AI 반도체가 들어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래 반도체인 이 AI 반도체의 필수인 HBM3의 필수 공정 장비를 이미 출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했거든요. 즉 주주에 상당히 친화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산업과 맞물려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을 때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AI도 보고 싶은데 반도체 바닥부터 올라가는 것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미반도체를 지금 당장 공략하기엔 나는 이 고점에서 들어가긴 무섭지만 추후에 재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나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셀바스 AI를 집중 공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아까 전에 AI랑 같이 보면 좋은 게 로봇이라고 하지 않았냐?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까 리포트가 있다고 했는데 그 리포트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보시면은 아마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옆에 검색창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시면은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이 밑으로 유사한 어플리케이션이 상당히 많은데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 아니면 전부 다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들어가시면은 뭐 광고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으니까 절대 실수하셔서 들어가지 마시고요.
김용민의 급등 시간은 다르냐? 다릅니다.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설치하면은 이것도 광고 전화 오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100% 무료 설치에 개인 정보를 적지 않습니다. 전화번호 필요 없고요. 그냥 설치 후에 들어오셔서 이용만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전화번호 전혀 쓰실 필요 없고요. 들어오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설치 후에 어플리케이션을 들어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상단부에 있는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의 급등 추천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은 상반기 로봇 섹터 총정리라고 제가 공지사항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클릭하게 돼서 아래로 쭉 내려보면은 로봇 섹터 총정리 PDF 파일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클릭하셔서 해당 자료 여러분들께서 소장하시면 되시고요. 자세히 보시고 투자 잡아 성공 투자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0% 무료고요. 아니 그러면은 이것만 무료고 딴 거는 혹시 돈 드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은 100% 무료이면서 평생 무료입니다. 앞으로도 이 어플리케이션은 유료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무료입니다. 급등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음날에 공략했을 때 수익이 낼 수 있는 상한가를 도전하는 종목에 대해서 추천주를 제가 직접 선별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요. 장정 급등 뉴스는 매일매일 아침에 8시 50분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핵심이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 이슈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고 그 이슈에 따른 관련주들을 같이 적어 드립니다. 즉, 장 시작 전에 이 장정 급등 뉴스 하나만 보면은 오늘 이런 이슈, 이런 이슈, 이런 이슈 큰 이슈가 있고 거기에 따른 관련주는 요게 있고 요게 있고 요게 있구나. 한눈에 정리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급등주 완벽 분석은 뭐냐? 매일매일 시장에서 강한 이슈 종목군들 나오죠. 강한 시세 종목군들 나옵니다. 그 종목군들이 왜 올라갔는지, 어떠한 이슈로 올라갔는지, 그리고 올라간 종목군들은 왜 이 테마에 형성이 됐는지까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다 100% 무료라고 말씀드렸고요. 돈 드는 거 하나도 없고요. 시간 지나도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회원가입부터 설치 그리고 이용까지 전부 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담 없이 쓰시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성공 투자하는데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저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많은 거 바라지 않고요. 잠깐만 일시정지 버튼 누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